메르스 확산 여파로 병원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보건당국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아달라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메르스 불안이 확산되면서 근거 없는 소문이 돌면서 지역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채업자 등과 접촉하거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 6명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끈끈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불쾌지수가 상승한 가운데 주말인 내일도 무덥고 불쾌지수가 크게 오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의 메르스 환자는 딱 한 명뿐인데도 환자가 있다는 괴담이 여기저기 떠돌고 있습니다. 확인해봤더니 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불안감을 조장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헛소문을 퍼뜨리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자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진 사진입니다. 광주도심 한복판에 방역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격리 대상자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 때문에 메르스 확진자가 도심거리에서 체포됐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지난 7일 격리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했던 것을 모 방송사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NS 모니터링을 하다가 광주 충장로 지역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어 내용을 확인해보니 허위사실로 확인됐고요. 이처럼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뜬소문들이 여과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가 강진의료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이 SNS를 통해 떠돌고 있는가 하면 화순의 한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해당 병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우리 관내의 모 병원에 확진자가 입원 중이라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 병원 측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주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요. 메르스에 감염됐다고 수차례 거짓 신고를 한 33살 김모 씨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다른 범죄로 보호관찰 중이던 김 씨는 음주운전 벌금 미남으로 지명수배까지 되자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인이 메르스 감염이 되었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보호관찰소나 교도소에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메르스 관련 허위 신고와 유언비어가 여기저기서 불거지면서 메르스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방역당국마저 맥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혹시라도 메르스에 감염될까 봐 병원을 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자칫하면 병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안심병원을 지정해서 불안 심리를 달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종합병원 내과 외래 접수 창구입니다. 평소 같으면 오가는 방문객들로 북적될 시간이지만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찝찝해도 얘가 일단 수술 곧 들어갈 건데요. 그래도 광주는 청정지역이라 아직은 마음을 놓기는 하는데. 광주의 또 다른 중형병원입니다. 환자와 보호자, 병문안 고객과 의료진까지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난 뒤에야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익숙해지고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좀 번거로워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의심이 가는 환자는 절대 출입을 시키지 않겠다는 강력한 그런 방침을 세우고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메르스 감염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한 국민안심병원에는 광주에서 전남대 병원과 서강병원, 전남에서는 성가롤로 병원과 세안 종합병원, 목포 기독병원과 목포 중앙병원, 순천 한국병원 등 7개 병원이 포함됐습니다. 메르스와 관련된 특정 병원들을 지칭하는 용어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발생 병원은 메르스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 새로운 확진 환자가 나온 병원으로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유병원은 메르스 환자가 통제 없이 자유롭게 출입한 병원을 지칭하며 이곳 또한 감염 가능성이 있는 병원입니다. 반면에 치료병원은 병원 자체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을 하거나 거쳐가지 않은 병원으로 음압병실 등 완벽한 격리시설을 갖추고 있어 감염 가능성이 없는 병원입니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메르스 발생 병원이나 경유병원은 한 곳도 없고 국가지정 격리병원 2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전라남도 보건당국은 보성의 메르스 환자 이모 씨와 접촉한
592명을 관찰한 결과 메르스 증상을 보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가 격리되기 전까지의 행적을 분석해서 추가 접촉자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라남도 교육청은 보성 지역 55개 학교에 일제히 휴업 조치를 내렸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혁신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김상곤 위원장 등 혁신위원들은 첫 회의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혁신안을 만들고 이 안이 실천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다는 내용의 실천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호남 물갈이 주장으로 주목을 받은 조국 위원은 만년 2등에 만족하는 정당에 국민이 마음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좋은 혁신안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즉각 집행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는 미래 자동차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지역 간 경쟁도 치열합니다. 광주도 경쟁 대열 속에 있는데 앞서가고 있을까요? 김철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현대자동차가 2012년도에 만든 수소연료 버스입니다. 압축 수소 40kg으로 450km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수소를 이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기 중에 있는 수소를 연료로 하기 때문에 자원 걱정을 덜고 환경도 살릴 수 있어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화석연료는 산업의 아주 특수한 분야만 쓸 수가 있고 일반적인 수송이나 가정에서의 에너지는 아마 수소사회 또는 전기사회 그런 그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가 결합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아마 시프트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광주시는 수소차 허브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가 있습니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때 박근혜 대통령이 수소차 산업 육성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아직 국내에는 없는 수소연료 융합 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광주시는 현대차로부터 기증받은 이 수소버스를 1년 동안 운행하면서 수소 융합 스테이션 구축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수소 충전소가 처음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전 인프라랄지 연구개발 인프라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요건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세계 최초의 수소차 양산 라인을 구축한 현대차 공장을 갖고 있고 국내 전체 수소 생산량의 60%를 생산하고 있는 울산시가 저 멀리 앞서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충청남도도 수소차 산업에 뛰어들어 정부의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에 선정돼 수소차 허브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광주시의 마음을 더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현직 경찰관 6명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양경찰서에 소속된 현직 경찰관 3명이 비위 행위로 파면 조치됐습니다. 감찰 조사를 벌인 전남지방경찰청은 신모 경위 등 3명이 지난 2011년부터 접촉 금지 대상자인 한 무등록 사채업자 A씨와 수차례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했고 A씨로부터 개인당 8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씨와 3차례 정도 만남을 가진 당시 수사과장 임모 경감과 A씨와의 전화통화 사실을 숨긴 현 여수경찰서 소속 정모 경위에게는 각각 감봉 3개월과 1계급 강등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그랬겠네. 그런 부분 각종 진즉 조치가 됐겠냐. 항의 안 됐겠네. 순천 모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장모 경사도 한 게임장 업주와 접촉한 혐의로 해임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장 경사가 지난해 수사과에 근무할 당시 게임장 업주 B씨에게서 현금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황상 인정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징계를 의지를 했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일부 징계 대상자들에 대해 징계와는 별도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해 광주시장 선거 과정에 개입한 선거 브로커 2명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우려고 유사단체를 설립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사기와 관련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58살 B씨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 6개월, 공갈미수와 관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검찰 수사 결과 두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윤장현 광주시장은 관련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드러나 말썽입니다. 정용식 원장은 원장 임명 당시 6,500만 원의 지방세와 6억 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였는데 원장에 임명된 지난 1월 이후 광주시가 체납 세금을 정 원장의 월급에서 압류했고 이 문제가 제기되자 어제 미납지방세를 모두 냈습니다. 광주시는 논란이 불거지자 인사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을 겁니다. 주말에도 덥다고 하는데요. 5월 폭염 때와는 다르게 요즘은 습도 때문에 불쾌지수도 높습니다. 김우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도로에서 뜨거운 열기가 마치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릅니다. 시원한 물줄기로 더위를 달래보지만 더위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부채와 가방으로 강렬한 햇볕을 막아보지만 표정은 절로 찌푸려집니다. 땀 많이 나고 너무 찝찝하고 불쾌한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6월 들어 30도 안팎의 때이른 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습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이제 아이스 커피 테라스에 앉아서 마시면서 더위 좀 식히고 있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무더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쾌감을 느끼는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고 휴일에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한층 더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모레 일요일은 나주가 32도, 광주 31도 등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만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광주시는 하계유대회 주 경기장인 육상경기장이 국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국제공인 최고 등급인 클래스 1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클래스 1은 국제육상경기대회나 올림픽 육상 종목 등 모든 육상경기가 가능한 최고 등급을 의미합니다. 광주시는 유대회를 앞두고 주 경기장 트랙에 우레탄 포장재를 걷어내고 시트형 탄성 포장재로 교체했습니다. 광주시가 신환섭 전 코트라 중소기업 지원본부장을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신환섭 사장은 광주 출신으로 국내 전시 컨벤션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해왔고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18년 6월까지 3년입니다. 광주 전남 4개 대학이 대학 구조개혁 2단계 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전국 163개 4년제 대학들을 상대로 실시한 대학 구조 평가에서 하위 그룹으로 분류됐습니다.